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진수입니다. FPGA 프로젝트 RC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입니다. 마이크로 블레이즈를 활용한 RC카 만들기, 그리고 UART를 통해서 블루투스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초음파 수신기를 이용해서 앞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자동으로 좌회전, 우회전 선택을 하여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RC카 만들기를 목표로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부품으로는 가장 메인 보드는 C모드 A7을 사용하였고, 그 외에 모터 드라이버, 블루투스 모듈, 초음파 센서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입니다. 우선 FSM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스탑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왼쪽에 보이는 5개의 동그라미가 크게는 매뉴얼 모드, 그리고 오른쪽에 오토 모드로 나뉘어져 있고, 스탑 모드에서 각 버튼을 누르면은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움직이고, 그 상태에서 다시 스탑으로 돌아오게 되도록 설계를 하였고, 스탑 상태에서 A 버튼을 누르면은 오토 모드에서도 M을 누르면 다시 스탑 모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넣어주는 숫자를 따로 설정을 해주어서 여기서 숫자를 넣어주면 속도가 변경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직진을 하지만 거리가 짧을 때는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리가 매우 짧아가지고 돌만큼의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후진을 하고 다시 좌측 혹은 우측으로 선택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택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고, 아래쪽이 하드웨어 플랫폼, 위쪽이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블록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땐 이렇고, 나눠서 보면은 오른쪽에 페리페럴 쪽을 보면 모터, 버튼, LED, 그리고 초음파, 블루투스로 설계를 하였고, 왼쪽은 AXI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소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었고, 다음 코딩입니다. 우선 초음파 IP 같은 경우에는 AXI 버스에 다음과 같이 부착을 하였고, 16비트의 카운터와 그리고 각각 1비트씩 총 3비트의 레지스터를 활용하여서 IP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WM IP입니다. 이 역시 7개 비트의 레지스터와 그리고 각각 1비트, 총 2비트의 레지스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PWM 같은 경우에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버튼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부분인데요. 하드웨어 부분 역시 LED, 버튼, 초음파, 메인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택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드라이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나눠져 있고, 메인은 간단하게 RC카를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구문으로 설계를 하였고, 이 부분은 RC카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 다음과 FSM과 같은 부분인 스탑, 그리고 전진, 후진, 왼쪽, 오른쪽 혹은 오토 모드로 작동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작동 모습은 일단 블루투스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구현을 했었는데, 블루투스 모듈에서 방향 조작을 하는 부분, 모드 조작, 속도 조작 부분, 이렇게 3가지 크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동 조작의 경우 위, 아래,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속도 조절 같은 것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자세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쪽에 첨부한 주소로 들어가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 조작의 경우 지금 이거는 좀 움직이는 사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잘린 부분이 있는데, 가장 멈춰 있다가 오토 모드로 들어갔을 때 직진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에서 멈추고 좌측으로 회전하고 다시 앞으로 가고, 이를 반복하여 자동으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끝으로 느낀 점으로는, 일단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올려가지고 작동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또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새로웠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UART 통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했었는데, 블루투스 제어까지 들어가 본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복잡하고 좀 더 공부가 필요함을 느꼈고, 설계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은 타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하드웨어 문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하드웨어부터 다시 설계를 하고 다시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초기 설계 과정에서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외에도 스택 방식으로 설계를 한 거를 또 처음 해봤는데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관리, 수정, 보안, 그리고 추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편했던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IP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자일링스에서 제공하는 IP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IP 가이드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거를 잘 읽고 자기 신이 필요하고 여기 중요한 IP를 잘 선택할 수 있게 위해서 영어 공부의 중요성도 느꼈고, 끝으로 보드가 많이 연약한 것 같아서 보드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선이나 전력 관리 등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